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주한배입니다. 미의 기준은 어렵습니다. 사실 저도 공부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라인이 너무 많아요. 프랑크포르트 무슨 라인, FH 라인, 리케츠 E 라인, 내주 레비알 앵글, 프론탈 앵글, 듣기만 해도 복잡하게 많이 나와요. 실제 사람한테 적응하면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엑스레이나 사진 찍어서 평가는 그나마 쉬울 수 있지만 골격이 또 우리 방해할 수 있고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도 뭘 보냐에 따라 달라져요. 인종보다는 특정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 문화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의 아름다운 얼굴, 미의 기준이 중요해지겠죠.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E라인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. E라인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얼굴의 조화를 볼 때 코와 입술과 턱의 관계를 보는 개념입니다. 이 손가락 하나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. 코와 입술과 턱이 이 같은 선상에서 있으면 이 사람은 비율이 좋다. 이런 개념입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같이 닿아야 돼요. 안 닿네요. 아쉽지만 저는 입이 나왔거나 턱이 작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 물론 코가 낮을 수도 있겠죠. 슬픈 일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리케츠의 E라인입니다. 닿는 것 같아요. 닿습니다. 사실 눌렀어요. 입술 필러를 녹이면 될지 턱을 앞으로 빼면 될지 모르겠지만 턱 필러 영상도 아마 조만간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. E라인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E라인이라는 거는 조화를 보기 때문에 그냥 내 얼굴이 좋은데 내가 E라인이 아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한번 시술을 시작하게 된다면 E라인은 꼭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일 수술을 많이 하는 게 뭐죠? 눈코죠. 코를 앞으로 빼고 높였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. 코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E라인은 이 상태에서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입술은 뒤로 빠진 것처럼 됩니다. 이목구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요. 이걸 E라인을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교정할 수가 있는 거죠. 즉 코를 하게 되면 입술이 얇아 보이는 이유가 뭘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E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E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코 성형을 할 때 입술도 같이 앞으로 빼주는 것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턱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. 내가 무턱이라고 한다면 보형물이라든지 필러를 통해서 교정해 준다면 좀 더 조화로운 얼굴형이 될 수 있다는 점, 이것이 바로 E라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사실 왜 E라인이 어렵게 됐냐면요, 따로 해서 그래요.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특화되는 시술을 먼저 광고를 하죠. 그리고 그 시술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눈 하는 병원은 눈만 하고 코 하는 병원은 코만 하죠. 윤곽 하는 병원은 윤곽만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요, E라인 같은 경우는 코와 입술과 턱의 비율인데 이 세 가지 동시에 하는 병원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얼굴 전체의 조화를 항상 고려하면서 시술하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 점, 이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손 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,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. 각자의 얼굴과 얼굴형에 맞는, 그리고 구강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정도의 E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. 양악을 했다든지 치아 교정을 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간 부분 입술을 끄집어내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해서 비율이 안 맞게 입이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또 너무 두꺼운 입술을 만들어서 억지로 E라인을 만든다든지 한다면 당연히 이건 조화로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. 입술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이라든지 턱끝 전진술, 윤곽수술, 3점 수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정이 안 되는 게 아닐까, 이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. 사실은 우리 E라인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필러로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고요. 대부분 E라인이 좀 교정이 필요한 분들은 코 수술을 먼저 하신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코를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입술이 볼륨이 부족해지고 또는 턱 라인이 좀 조화가 안 맞게 되면서 함께 교정을 할 필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. 얼굴에 가장 조화로운 라인에 맞춰가지고 시술을 받는다면 간단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아직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일본 분들은 필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강합니다. 뼈가 녹는다든지 뼈가 삭는다든지 괴사라든지 보형물 넣는 것도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.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러 영상 본 다음에 좀 무서웠거든요. 진짜로 뼈가 삭나 싶어가지고 직접 테스트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다 넣었습니다. 아마 이게 넣은 지 한 5년 된 것 같거든요. 주기적으로 초음파도 보면서 제 얼굴 첨가를 좀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 저는 제 얼굴이 뼈가 삭거나 함몰된다든지 그런 건 없다 보니까요, 고객님들한테도 시술 받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. 좀 지방이식을 선호하고 지방이식 만능주의가 약간 있어요. 사실 안 됩니다.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물컹물컹해요. 그리고 생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을 살리기 어렵습니다. 어색한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. 입술도 안 되고요. 턱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. 턱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V라인이라든지 좀 정확한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식이 잘 안 되고 원하는 모양을 얻기가 힘듭니다. 깊은 곳에 넣을 수도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
필러가 꼭 필요한 자리들이 있거든요. 그런 자리들에는 필러를 써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제 얼굴에 필러를 3번에 걸쳐 나눠 넣었거든요. 팔자에도 넣고 입술에도 넣고 5가지 종류의 필러를 섞어서 넣었고 5년 전에도 했었고 2년 전 2번 총 3회에 걸쳐서 필러를 넣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제가 문제 생긴 거 없는 거 봐서는 필러 시술은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고객님들한테 시술할 때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보형물 수술로 얼굴 윤곽을 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 나한테 맞춘 보형물을 만드는 게 어렵고 보형물을 잘못 넣게 되면 보형물의 윤곽에 비쳐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. 팔자 같은 경우, 귀족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보형물이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보형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자, 현재 시술하는 병원은 많아요. 많은 병원이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있죠. 그런데 한 분 한 분 개인의 얼굴을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시술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. 저는 그래서 얼굴 전체의 조화를 보면서 어떠한 정해진 모양의 얼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. 되고 싶은 모양과 될 수 있는 모양을 조화시켜서 개인적인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